1월 11일 월요일 윈TV 위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9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계정을 정지했고 트위터는 영구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도 트럼프 대통령의 팔러 계정을 차단했고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는 팔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어제 아마존마저 팔러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의 이 같은 조치는 연방의회 의사당 소요 사건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가까운 시기에 본인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대 테크 기업들의 공격이 이어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보다 더 위험하다고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이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핸콕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며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된 코로나 백신에 대해 내성을 가져 백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실험을 이끌었던 샤비르 마디 교수는 지금까지 남아공에서 모두 13개의 변이 바이러스 종이 확인됐으며 특히 해안 도시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501.D2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옥스퍼드 대학과 미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백신 접종 임상실험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실험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제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민들에게 $2,000씩의 현금 지원금을 취임 직후 즉시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수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주말 경제팀을 추가 임명하면서 미 국민들이 렌트비와 식료품 구입에 $600는 불충분하며 $2,000의 체크를 포함해 국민 개인과 중소업체들에게 더 많은 구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3차 경기 부양책에는 1차와 2차 때 제외되었던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성인 부양 자녀들에게 주는 현금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부양 자녀들은 적어도 부모의 절반씩을 받게 됩니다. 또한 3월 14일이면 11주로 끝나는 연방실업수당도 주당 $300보다 더 늘어난 금액으로 연장되며 2차 때에 제외됐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금도 최소 $2,500억 포함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T-Mobile은 오는 29일부터 일부 오래된 기종 스마트폰의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사용이 중단되는 기종은 삼성 갤럭시 노트 4,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삼성 갤럭시 S5 듀오, 구글 넥서스 9, 원플러스 1,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 화웨이 메이트 8 등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종 중에 원플러스 1, 엑스페리아 G3 시리즈, 넥서스 9 등 일부 기기는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위의 기종을 가지고 있고 T-Mobile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T-Mobile 매장에 연락해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주말 일리노이 전역의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전역에서는 병원 종사자들과 양로원 등 1차 접종 대상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1차 대상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는 대로 2차 대상자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백신 접종 대상자들로는 65세 이상의 일반 주민들과 응급요원, 교육 종사자, 식료품 직원, 우체국 직원, 대중교통 종사자, 교도소 근무자, 제조업자 등 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2차 대상자들은 약 32만 명의 일리노이 주민이 포함될 것이며 인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백신을 분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공중보건국장인 은고지 에즈케 박사는 현재로서는 백신의 양이 충분치 않아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개인과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 위험이 가장 큰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틴계와 흑인은 다른 인종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접종 대상을 65세로 낮춤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노스쇼어 유니버시티 헬스 시스템
노스쇼어 헬스가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헬스케어 병원에 대한 합병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스쇼어는 현재 시카고 시내와 서버브 지역에 6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대형 의료 시스템입니다. 노스쇼어는 작년부터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병원에 대한 합병 작업에 착수해 최근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올해 1월부터 노스쇼어 시스템에 편입시켰습니다.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병원은 509개의 병상과 23개의 닥터 오피스, 그리고 5개의 응급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합병 후에도 병원 이름은 당분간 유지되며 인력 구조 개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노스쇼어는 시카고 일대 6개의 종합병원을 거느린 대형 종합의료 시스템으로 거듭났습니다. 노스쇼어는 1년 전 시카고에 있는 스웨디시 병원을 합병했고 올해 한 번 더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병원 인수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독점적인 의료 시스템 구조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302만 3,404명, 신규 확진 10만 3,565명, 누적 사망 38만 4,118명, 신규 사망자 수는 841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352만 5,938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03만 3,526명, 신규 확진 4,776명, 누적 사망 17,627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53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리노이주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8.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